네, 계속해서 이번엔 오늘을 살아가는 세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이슈지요. 오는 13일 세계 자연재해 감소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배우 최강희 씨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평소에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은 좀 시청하시나요? 어떠시나요? 예전에 정우성 씨 난민교구 70주년 특집 방송 나왔을 때 그거 보면서 저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됐네요. 네. 너무 유익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자리해 주셨고 저희 기후위기 특집에 함께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이 기후위기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원래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뭐 환경 오염이라든가 자원 순환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많았었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편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NGO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원래도 아프리카가 만성적인 재난으로 구호 대상이긴 한데 최근 들어 긴급 재난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만성에서 긴급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뭐 더 심각해졌다라는 뜻이겠죠.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이 극과 극의 이상기후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이지리아와 말리 같은 이 중부와 서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부터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져서 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고 최소 1,000명이 그런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남부 아프리카는 오히려 비가 전혀 오질 않아서 올해 내린 비가 평균 강수량의 5분의 1 정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아프리카 상황이 매우 심각하네요. 이런 지역 가운데 이번에 최광희 씨가 직접 피해 국가 중 한 곳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영상으로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꼬박 26시간의 비행 끝에 또다시 차를 갈아타고 끝도 없이 이어진 비포장길을 달립니다. 모잠비크에 있는 무타라라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8시간 정도 이 비포장길을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어요. 길이 엄청 험해요. 험한 길을 견디지 못한 차는 2번이나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무타라라로 가는 길 곳곳에선 거대한 불길이 산과 들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드넓게 펼쳐진 갈대밭을 지나 한 농부의 옥수수밭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광활한 갈대밭이 이전에는 배를 타고 들어와야 했던 강이었다는군요. 여기 보니까 곳곳에 이런 고동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어요. 수심이 한 가슴 정도 와서 배를 타고 들어갔어야 했다고. 밭에는 알갱이가 연글 틈도 없이 바짝 말라붙어 버린 옥수수가 대만 남아 있습니다. 옥수수가 주식인 주민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Da seca, chove, não tirei nada. Assim estou a comer arrasca. 알이 다 먹을 게 없네요. 다 말라서. 2 anos. Esse já está a completar 2 anos. Não estamos a tirar nada. 지난 2년간 모잠비크를 비롯한 남부 아프리카에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가축들은 메마른 대지 위에 버려졌고 바싹 마른 강에서는 하마들이 진흙구덩이를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네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먹을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열심히 맨손으로 흙을 파는 한 소녀. 등에는 곤히 잠든 아기가 엎여 있습니다. Nawaza saga bambaya ndikumona pontho nkhabe na masamba na bambaya muiri panikaonekaja. 결국 빈손으로 마을로 돌아갑니다.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
엄마는 겨우 16살입니다.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사벨라. 모잠비크 정부는 조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당장 식구수를 줄여야 하는 가정에서는 어린 딸을 시집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갓 3주 지난 아이까지 있지만 도해지로 나간 남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존의 벼랑 끝입니다. Ini funja na ujumana tai tangi despesa ngabe. Ya funja virus na buka sekolah. 계세요. 인근 마을에 사는 또 다른 가족을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난과 질병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손주들을 거둬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뭐예요? 파니타.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를 가져오는 손자. 살아있는 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쥐를 잡아먹을 때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형편은 가뭄이 심해지면서 쥐를 잡아먹을 정도로 점점 더 공공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재난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Pada kumideneo gulisa kwa guliamba nguo, bavala, chakuja, bilika nyumba. Agora na vya kapini vya vuta. Ngabe huyu dispensarai. 거의 못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마르셨어. 할머니는 거의 못 드시는 것 같아. 너무 마르셨어. 메마른 대지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그나마 물이 남아있는 강으로 향합니다. 무타라라 주민들이 물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건져 올리는데요. 저 검은 열매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오, 뭐 잡으셨어요? 오, 물고기가 아니네? 수생식물의 열매 같은데 니카라고 해요. 이거를 먹고 지내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직접 먹어봤는데요. 쓰네, 써요. 밤 같은 거 약간 떫고 쓰네요. 배가 없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직접 물에 들어가 니카를 따야 합니다. 소녀와 함께 니카를 따러 나온 파니타 할머니. 몸을 물속에 깊숙이 담근 채 손으로 니카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합니다. 6시간 이상 물속을 뒤져야 겨우 세 식구가 하루 먹을 양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도 요즘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가뭄이 가져온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물 문제입니다. 10살 소녀가 자기 몸집만한 물통을 들고 깃고 있는 우물은 얼핏 보기에도 오염이 심해 보이지만 이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입니다. 이 동네에 원래 우물이 한 4-5개 있었다고 해요. 정식 우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사람들이 땅 파서 만든 웅덩이, 그 가뭄 때문에 그 우물이 모두 다 말라버린 거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이 우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식수도 하고 이물 길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안에가 엄청 새까매요. 지난 4월 모잠비크에서는 배가 뒤집혀 9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콜레라를 피해 탈출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더러운 물을 통해 전염되는 질병인 콜레라. 모잠비크에서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4만 6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걸 알지만 마실 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물 마시고 아팠던 적은 없었어?
지구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현실. 기후재난이 가져온 이 큰 고통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믿겨지지 않는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싹 말라서 갈대밭이 되어버린 듯한 강과 또 쥐를 잡는 아이들을 보며 참 놀랐는데 직접 이 모잠비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가는 길이 굉장히 고됐고요. 비행기 3번 갈아타고 또 보셨다시피 자동차 바퀴가 한 번이 아니고 2번 펑크가 났었는데 뭐 제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었죠.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가뭄으로 인한 식량 문제였고요. 또 뭐 저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 어린 아기 엄마가 나오잖아요. 16살짜리. 사실 그 나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공부하고 그렇죠. 뭐 한창 꿈꿀 나이고 교복 입고 신나게 놀고 싶을 나이인데 식구들 입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세 미만의 48%는 또 기혼자라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뭐 좋은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14세 어린이 중에 16%가 학업 대신에 그런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대다수인 약 85만 명이 고위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로 담배 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담배 잎을 수확하거나 잡초를 뽑는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건데 문제는 심각한 니코틴 중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흡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 농장에 그 아동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54mg의 니코틴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려 담배 50개비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당연히 이제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웃 국가인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지난 4월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를 일단 해결을 해야 하니 멸종 위기종인 코끼리를 200마리 정도를 살처분을 해서 그걸 이제 식량으로 배급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남부 아프리카인 이게 나미비아 같은 경우에도 코끼리, 하마, 얼룩말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동물원에 있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야생 동물들인데 총 723마리의 야생 동물 고기를 주민들에게 배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참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동물을 잡아서 식량으로 마련한다라는 얘기네요. 제가 모잠비크를 다녀오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아프리카는 원래도 이제 인프라도 없고 덥고 해서 사람이 살기 힘든 그 곳이라고 흔히들 말하잖아요. 우리 인식이 그렇게. 그런데도 이번에는 국가적으로 이 재난 사태를 많이들 선포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로 이렇게 왜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아프리카에 덮친 이번 가뭄이 말이 100년 만이지 100년 만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직접적인 원인은 가뭄의 원인은 엘니뇨 현상이에요. 엘니뇨. 최근 들어서 남아프리카 대륙이 원래 평년보다 고온 현상, 이상 고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기후변화와 기후위기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좀 14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몸이 원래 약한 사람들은 감기 하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성이 약화된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엘니뇨도 슈퍼 엘니뇨라고 더 강한 엘니뇨가 온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되고 100년 만에 가뭄이 오기도 한 거죠. 기후위기에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정말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야기된 거네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또 이제 더 이상 어느 특정 지역, 특정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또 허리케인 피해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남동부를 휩쓴 허리케인 헐린. 4등급의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2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연이어 또 다른 허리케인 북상 소식에 대피령이 내려진 플로리다주. 허리케인을 피해 떠나려는 자동차들로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역시 적지 않은 수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최근 허리케인은 발생 빈도가 더 잦아지고 규모도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산프란
산불 역시 북미 대륙에서 급증하는 자연재해 중 하나입니다. 올해를 포함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만 수차례 막대한 규모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캐나다 산불의 경우 멀리 떨어진 미국 뉴욕 상공까지 먼지로 뒤덮일 정도였습니다. 온난화가 발생하면 많은 물이 증발하면서 건조해져 산불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엔 더 많은 수증기가 쌓이고 이것이 폭우가 되어 쏟아집니다. And in our globalized world,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one region can have far-reaching effects on food security, economic stability, and even public health. Climate change is disrupting global economies. 실제로 기후변화가 가격을 대폭 상승시킨 대표적인 작물,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이 주산지인 올리브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올리브 열매를 훔쳐가는 사례들까지 종종 발견되는데요. 스페인 세비야 지역에서만 올리브 관련 범죄로 무려 129명이 조사를 받거나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는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훔쳐가지 못하게끔 잠가놨습니다. 인도에서는 토마토 가격이 급등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히트플레이션은 어느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이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米コーナーですが全く置いてません。 역시 이상기후로 인한 품질 저하가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娘のところはどうだろうかとか、お米がないっていうことはみんなで会話し合ってはいます。心配したりして。 최근 10년 동안 지구 역사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구 역사는 우리가 재기 시작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네네. 가장 뜨거운 날씨를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36도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5도 이내로 제한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1.5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1.5도 높아진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한 22도가 23.5도가 된 게 뭐 큰가? 그런데 평균 온도가 1.5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기후가 더 잦아진다. 네. 그리고 어떤 나비 효과라고 하죠. 원래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1.5도 이내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네. 그런데 벌써 간당간당. 심지어 좀 잠시지만 넘어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다녀왔잖아요. 노을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때 밤하늘에 저한테 쏟아지듯이 빛나는 별을 보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만큼 사실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온실가스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이 80%가 고소득 중상위 국가에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비슷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탄소 배출량이 다 모아서 10% 미만밖에 배출하지 않는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모든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 기후 불평등 굉장히 그렇죠. 모순이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그렇더라고요. 최강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의 책임이 큽니다. 그들이 산업혁명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그것을 배경으로 이만큼 잘 살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기후변화에서도 우선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고, 특히 그중에도 핵심 2개 국가, 미국과 중국이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네. 그 두 국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강희 씨 모잠비크도 다녀오셨고 아직도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지구에서 하나의 하늘을 누리고 하나로 연결된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온전히 내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기사에서 기후 위기를 초래한 가장 비극적인 행동을 표현할 단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모르다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구 전체가 기후 위기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이 위기를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네, 참 심각하다도 아니고 모르다. 위기를 위기로 비극을 비극으로 인지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최강희 씨 소감을 들으면서 뭉클했고 또 정말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이건 곧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르다가 아닌 위기를 알고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